100가지 이유 중 한 가지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빨리 늘려고 해요. 물론 뭐 그 열정은 좋아요. 좋은데,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많이 보는 게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재미없는 자료일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딱 보자마자 흥미 안 생기죠? 아이 따분해 라는 생각 들죠? 마음 한켠에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과 동시에 아이 재미없겠다 이 생각 먼저 들죠? 왠지 옛날 것 같고 촌스러워 보이고 재미없어 보이고 저기 내 그림에 적용이 될까 싶기도 하고,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요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은 알면서도 자기 합리화해요. 아니야 뭐 나중에 해도 되지, 내 그림에 적용 안 될 거야. 근데 여러분은 이것보다도 좋아하는 게 뭐냐면, 유튜브에 떠있는 막 예쁜 썸네일과 함께 돼 있는 뭐뭐 그리는 법는 방법 이런 제목으로 돼 있는 튜토리얼들 너무 좋아해요. 예쁜 피부톤 만드는 방법, 손가락 예쁘게 그리는 방법, 셔츠 주름 그리는 방법. 그러고 이제 그런 거 1년, 2년 따라 그리다가 선생님 그림이 안 들어. 전 기본기가 없어요. 왜 그러죠? 기본기 공부 안 했잖아요. 이건 기본기가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초보분들한테 이런 팁은 웬만해서 권장을 안 드려요. 솔직히 저도 클립해서 한 번씩 해드리는데 흥미 잃지 말라고. 이게 막 여러분께 되게 도움될 거, 실력이 늘 거라고. 늘겠죠. 많이 하면 뭐든 늘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도움될 거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재밌어 하니까 하나씩은 올려드리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제가 최근에 떠올린 비유인데 너무 좋아서, 제가 생각해도 너무 좋아서 말씀드려요. 여러분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좋은 요리를 만들려면 재료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겠죠? 지식과 재료를 다룰 수 있는 기술과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잘 만들어진, 잘 관리가 된 재료를, 관리도 해야 되고, 관리가 된 재료를 조리할 수 있는 여러 레시피나 실력이 따라줘야겠죠? 요리 실력이. 자, 이게 바로 기본기와 감각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뭐 그리는 방법, 외워 그리기, 감으로 때려 맞추기는요, 때려 맞추기를 배우고 싶어 하는 거는요, 사실상 도구 사용법에 가까워요. 뭐냐면, 나는 연어 요리가 너무 좋고 연어 요리를 너무 잘 만들고 싶어. 근데 이것도 보면서 이해 잘 안 되고 공감 잘 안 되니까 좋아요 많이 안 눌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얼마나 새기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림쟁이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많이 갈릴 거예요. 분명 이거 듣고 보느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맞는 것 같아, 열심히 해야지 라면서 좀 1시간 지나면 또 뭐뭐 그리는 방법하고 찾으러 갈 거예요. 존잘님이 그리신 딱딱 되게 쉽게 나와 있는 외워 그리기 튜토리얼 막 이런 거 보러 가실 거예요.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이거 중간에 말하고 이거 클립할 거예요. 또 자, 요리할 때 후라이팬 쓰는 법, 후라이팬보다는 예를 들면은 오븐기 쓰는 법, 혹은 예를 들어서 전자레인지 쓰는 법 알아야겠죠. 알아야 돼요. 좋은 요리를 필요할 때 좋은 요리를 만들 때 좋은 요리를 만들기 위해 좋은 도구를 쓰는 거 되게 좋아요. 도구 활용을 잘하는 거 좋아요.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마지막 플레이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음식의 맛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앞에 조리법과 좋은 레시피나
재료를 무시하고 좋은 도구 사용법만 안다고 해서 될까요? 안 되겠죠. 반대로 도구는 잘 못 쓰는데 재료와 좋은 조리법과 좋은 레시피를 갖고 있으면 되겠죠? 전자레인지를 기가 막히게 쓰는 법? 그런 건 없어요. 좋은 기본기와 좋은 재료와 좋은 조리법을 가지고 전자레인지 조금 활용해서 더 맛나게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막 되도 않는 재료와 되도 않는 조리법을 가지고 전자레인지 버튼 좀 누르고 초 맞춘다고 막 입에서 살아 움직이는 요리가 만들어질까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공부하시고 나중에 와서 선생님 전 기본기가 없는데 뭐 해야 돼요? 여쭤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알면서도. 알면서 안 해요. 근데 제가 이런 영상을 많이 만드니까 이제는 좀 하세요. 그래도 보느님 영상 뭐 크로키 시작했어요. 인체 공부 시작했어요. 요즘에 그림 공부 시작했고 근육 공부 시작하고 있어요.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요. 검색해보세요. 저도 알려드리겠지만 한계가 있을 거예요. 한 분 한 분 세심한 거 다 챙겨드리기는 제가 사람이 한 명이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모르는 게 있으면 적당히 넘어가지 마시고요.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와요. 다 나오니까 검색해보시고 그리고 알만한 것들은요 외우세요. 여기는 이렇게 생겼고 저기에는 뭐가 있고 3과 4에는 뭐가 있고 이런 것들 외우세요. 다 필요해요. 그리고 잘 모르겠다 싶은 거 전혀 감도 안 오면 아직 할 때가 아닌데 잘 모르겠는데 알까 말까 알 듯 말 듯한 것들 계속 붙잡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했는데 그래 이거군 잘 되네 하는 건 공부 안 해도 돼요. 조금 과장하자면 물론 계속 연습해서 다듬다면 좋겠죠. 근데 다음으로 넘어갈 때는 뜻이에요. 그거는 할 수 있다는 거는 이미 했다는 거고 이걸 공부할 때가 아니란 뜻이에요. 여러분한테 맞는 공부가 아니란 뜻이에요. 해봤더니 잘 되니까 난 이 공부를 하면 되겠군. 아니에요. 되고 있는 거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는 뜻이에요. 잘 안 되는 거 조금씩 헷갈리고 계속 잘 안 되는 거 그게 지금 딱 공부할 때인 거예요. 쉬운 공부 없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림 공부 어렵다는 게 그런 거예요.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쉽게 생각하느냐? 예체능 분야에 특히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예체능에. 왜냐면 저는 음악을 했었어요. 실용음악과 보컬 쪽을 대학 입시를 보면요. 못해도 한 20대부터 시작해요. 막 열 몇 명 하는데 열 몇 명 뽑는데 막 200명, 300명 지원하고 그래. 500명 지원하는 데도 봤어요. 흔한 수치예요. 왜냐면 보컬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동네에서 노래 좀 한다는 친구들은 다 지원해요. 내가 되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고 노래하면서 즐거웠으니까 이 즐거운 게 다 노력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해요. 놀 땐 고통이 별로 안 느껴져요. 힘들지도 않아요. 막 몸이 힘들어도 막 놀게 되잖아요. 근데 놀 때의 기억을 떠올려서 상대적으로 공부하는 게 되게 어렵게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고시원에 들어가서 나는 사법고시를 볼 거야. 그럼 일단은 이제 고시원에서 청춘 다 보낼 생각하고 들어가요. 각오를 하고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요. 임용고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요. 고시 준비하시는 분들보다요. 원화 준비하시는 분들이 힘들단 말 훨씬 많이 해요. 되게 웃기죠. 사실 고시가 더 힘들거든요. 왜일까? 고민을 해봤죠. 물어보면요. 자세히 대화를 많이 해봤는데 예체능 쪽, 우리 원화 쪽이죠. 원화 이제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놀 때의 기억을 계속 떠올려요. 이때 쉬었던 기억을. 그렇지 않아요. 훨씬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그것보다 훨씬 더 수준 높고 괴로운 공부를 요해요. 존잘님들이 막 고뇌하고 막 짠해서 근데 이 모습은 안 보이죠. 그냥 인터넷 업로드 딱 뭐 재밌게 그렸네요. 한 줄 딱 써갖고 딱 올리니까 되게 쉽게 그린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아니란 말이야 그게. 그분들도 이렇게 공부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공부했고 그림 한 장 한 장 그릴 때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억을 못하고 내가 놀 때처럼 공부하면 존잘님처럼 조금만 요거보다 조금만 더 하면 존잘님처럼 될 것처럼 존잘님도 마치 이렇게 그린 것처럼 착각을 해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플러스로 심연님이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즐겁지 않으면 애초에 시작을 못해요. 그림은 그거는 절대 안 되는 말입니다. 그 부분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변호사가 되는 것보다 뭐 흔히 우리 원화 게임 원화 하고 싶으신 분들 많죠. 아이고 변호사가 되는 것보다 원화가 되는 게 더 쉬울지 몰라요. 물론 원화가가 되는 게 물론 뭐 각자가 가진 재능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근데 원화가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적성이 맞아야 된다는 거. 사실 적성 빠른 변호사보다는 원화가 좀 더 많이 탈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각오 꼭 해주시고 그 각오만큼 재미없는 거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대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 경지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괴로워요. 여기까지 클립 해드릴게요. 요거 많이 보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극복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봐봐요.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팔이 너무 짧아. 그러면 제가 가서 알려드려요. 고쳐드리진 않아요. 제가 웬만해서는 잘 안 고쳐드리는 스타일인데 자 팔이 너무 짧아요 라고 하면 나름은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맞춘 거거든요. 나영님이 개개님 잘 보세요. 이거 다른 분들도 비슷한 실수 많이 해요. 우리가 그림이 빨리 안 내는 이유 중 하나예요. 내 그림 속도를 느리게 그림 성장 속도를 더디게 하는 요소 중 하나인데 굉장히 많이 해당돼요. 이거 팔이 짧아요. 본인은 나름 맞췄다고 맞췄는데 그러면 선생님이 가서 말을 해주죠. 조금 늘리세요. 팔이 너무 짧아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한 길이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늘려줬으면 하는 건데 어떻게 늘리냐면 찔끔 늘려요. 왜냐면 나름 여기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늘리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생각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늘렸는데 제가 와서 아니 더 해야 돼. 한참 더 해야 돼요. 그러면 한참 더요. 알겠습니다 하고 또 요만큼 늘려요. 나름 요거보다는 좀 더 많이 늘렸죠. 그럼 또 제가 또 한 바퀴 쭉 돌다 왔고 아니에요. 조금 더요. 그러면은 이만큼이 아니라 더요? 그러면서 요만큼 늘려요. 그러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다가와요. 계속 그걸 몇 번 반복하면.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해놓고 제가 다른 학생들 이렇게 한번 쭉 보고 다시 돌아오면요. 다시 이렇게 돌아와 있어요. 한 이 정도까지. 왜냐면 본인 눈엔 이게 익숙하거든요. 다들 이것 때문에 막혀요. 아무리 알려줘도요. 못 고쳐요. 과감하게. 예술 분야에서 감각 분야에서 되게 많이 통용되는 말인데 한번 찍고 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놀이기구를 탈 때도요. 바이킹 무섭죠. 바이킹 이렇게 갔다 하는데 무서운데요. 진짜 무서운 거 막 무슨 익스프레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한번 타고 나면 이거 그냥 재밌거든요. 한번 찍고 오면 돼요. 감각에 관련된 것들은 둔감해지기 때문에 만약에 팔을 선생님은 요걸 상상했어요. 근데 본인은 여기서 더 늘린다는 게 부담스러워서 요만큼만 늘리고 싶어. 그때는 이거 생각하지 말고요. 이렇게 늘리세요. 농담 아니에요. 이렇게 늘리세요. 와 이거 사람이야? 이거는 살아있는 생물체라고 볼 수 없어 라는 수준까지 하세요. 여러분들의 상상을 몇 배는 뛰어넘어서 부디 그렇게 하세요. 그러고 나서 선생님이 왔을 때 왜 이렇게 길게 했어요? 좀 줄여요 라고 하겠죠. 그때 줄여보세요. 그러면은 그렇게 부담 안 가고 여기까지는 와요. 못해도 한 번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림 그릴 때요. 너무 막 생각 많고 조심스럽고 그런 사람보다는요. 막 되게 막 너털너털하고 되게 한량하고 막 자기 맘대로 하는 꼼꼼하지 않다기보다는 막 자기 페이스인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가르쳐줬을 때 금방 늘어요. 왜냐면 막 해보거든. 무서운 게 없어. 막 해요. 막 하니까 감이 괜찮네.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니까 막 이렇게도 해보고 막 이렇게도 해보고 해보니까 요 정도가 제일 맞는 것 같네 하고 금방 늘어요.
진짜 빨리 내려요. 제가 한 3배는 차이 나요, 속도가. 최소예요. 진짜로 한 일주일 걸릴 거 하루 만에 하고 그래요. 조심스러운 사람과 막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거의 막 진짜 3배에서 길면 5배까지도 속도 차이가 나요. 배우는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빨리 못 느는 이유가 가장 주된 이유가 요거란 뜻이거든요. 공부 제대로 하고 있는데도 안 느는 이유는 과감함이 없어서 그래요. 제일 안 느는 게 어깨를 그려요. 만약에 어깨 근육이 이렇게 있고 제일 안 느는 스타일 한번 봅시다. 요 어깨 팔을 따라 그리고 싶어요. 이렇게 그리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한 1픽셀 정도 삐뚤어진 것 같아서. 한 2픽셀이 너무 나가서. 지금 30초 넘게 그렸는데 이 선 하나를 못 그렸어요. 심지어 이렇게 그리면요. 이렇게 그리면은 한 여기 그릴 때쯤 되면요. 여기 그렸던 감각이 생각도 안 나요. 작업 자체가 느린 건 둘째 치고요. 여기를 다 그렸을 때 감각이 한 번에 남지가 않아요. 과감하지 못하면 못 늘어요. 이거 심하면 저는 포기하라고 말해요. 그래서 강박이랑 강박관념이랑도 연관이 있는데 이거 심하면은 이거 안 고쳐지면 저는 그냥 포기해야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되게 큰 거예요. 이거 다리 두껍게 하고 싶으면요. 그냥 헐크 다리 그리세요. 여기서 일단 완성시켜보세요. 이걸로 완성시켜보고 대충 간만 보고 끝내지 말고 완성시켜보고 조금씩 줄이세요. 그럼 금방 바뀌어요. 자, 여기까지. 그림은 기본적으로 완성해서 느는 게 아니라요. 수정하면서 늘어요. 수정을 해야죠. 그래야 내가 뭐가 틀렸는지 고쳐보죠. 지쳐서 놓은 거잖아요. 놓으면 안 되고요. 계속 그려서 고쳐보고 뜯어 고쳐보고 고쳐본 다음에 내가 뭐가 틀렸었는지 어떻게 그렸을 때 어떻게 나아지는지 봐야 늘죠. 그냥 내가 머릿속에 있는 거 그게 제일 틀린 게 뭐냐면 사주님 안녕하세요. 제일 틀린 게 뭐냐면요. 오늘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림이 안 되는 이유 오늘 시리즈 3 갑니다. 혹시 음악 계속 나오고 있었나요? 아무튼 오늘 한번 갑니다. 그림 제일 안 되는 케이스 뭐냐면 그림을 그리는데 아무것도 자료도 안 봐요. 고민도 안 해요. 음악 안 나왔어요. 고민도 안 해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계속 그려요.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밀실에 아무도 없는 방에 갇혀서 혼자 계속 닭집사님 안녕하세요. 이준영님 안녕하세요. 혼자 그림 계속 말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림 계속 그림 말하다 보면 갑자기 어휘력이 좋아져요. 막 고급 어휘가 나오고 막 상대방이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쏙쏙 박히는 막 어휘가 나오고 막 그래요. 하루 종일 그림 그러다 보면 안 나와요. 무슨 말 하고 싶냐면 그림이라는 단어 이미 알고 있는데 내가 계속 내뱉어서 무슨 성과가 있겠냐는 거예요. 자, 봐봐요. 태극마크를 그려요. 태극마크를 또 그려요. 태극마크를 또 그려요. 한 300만 장 그렸어. 그랬더니 갑자기 사람 그린 법이 번뜩하고 떠올랐어.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태극마크 너무 쉽죠? 사실 쉽죠. 동그라미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근데 마치 태극마크 계속 그리다 보면은 사람 얼굴이 그려질 것처럼 계속 이것만 그리다 보고 선생님 왜 안 낼까요? 수정해봐야죠. 이 태극마크가 사람이 되도록. 고쳐보고 사람 얼굴이 어떻게 생긴지 자료를 보고 그려보고 틀렸으면 고쳐보고 해야 되는데 계속 엄한 거 그리고 있으면서 안 된다고 그래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비슷한 케이스인데 그림이 조립인 줄 아시는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들, 자, 뭐 프라모델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시나요? 뭐 조립 같은 거 해보신 분 계세요? 조립을 해보면, 프라모델 조립해보면은 이게 러너라고 해요. 그래서 부품이 이렇게 달려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부품이 이렇게 달려있고, 이걸 또각또각 떼갖고 이 설명서 보면서 1번 이렇게 조립하세요, 2번 이렇게 조립하세요 나와 있잖아요. 이 부품으로 설명서대로 만들면은 뭐 예를 들어 건담이 짠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마치 그림은 이렇게 생각해요. 재료는, 부품은 포토샵과 펜, 컴퓨터, 그리고 마치 설명서를 누군가한테 갈구해요. 그리고 이거대로만 하면은 진짜 멋있는 그림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림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거 원하시면은 약간 기계공학 쪽으로 가셔야 돼요. 이것도 되게 많이 오해를 하세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그릴 수 있는 100% 똑같이 원하는 거를 100% 뽑을 수 있는 방법을 알 때까지 손 안 대고 계속 공부만 해요. 책 보고, 막 이론 설명하고, 이론 보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100% 완벽한 퀄리티의 그림이 나오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은 손을 안 대요. 선생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운동이에요. 그림은 조립이 아니라 운동이에요, 운동. 운동하는 방법 안다고 몸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지 않아요. 선생님 무서워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못 그리겠어요. 여러분들 어깨 막 이만해지는 방법 알면 다음날 어깨 이만해져요? 아니에요. 사실 방법 잘 몰라도 운동 어떻게 하다 보면 이만해져요. 근데 손을 못 대겠대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못 그리겠대요. 그리고 싶지가 않대요. 여러분, 목표 보고 가는 게 그림이 아니고요. 그림은 과정 때문에 하는 게 그림이에요. 진심으로 말씀드려요. 만약에 정말로 끝까지 설명서가 필요하다면 이공계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진심으로 말씀드려요. 이게 그림 그리지 마세요. 주제도 그림 그릴 주제가 아니에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로 적성에 맞는 게 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 취향이 맞아요. 취향이 아니에요. 적성에 맞아요. 우리 공교육 어떻게 해요? 주입식 교육 어떻게 해요? 자, 친구야, 학생아, 하나 더하기 하나는 2야. 넌 3이라고 해도 안 되고 1.5라고 해도 안 되고 2고 다른 걸 부르면 무조건 틀렸다고 할 거야. 넌 나고 할 거야. 2라고 해야 돼. 자, 2에서 2 더하면은 4야. 넌 4라고 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하고 나고 할 거야. 자, 2 더하기 2는 4니까 외워. 이게 지금까지의 방법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거를 계속 그림에서 적용해서 찾으시는데, 그럴 거면 이공계 계통으로 가시는 게 맞아요. 그림 못해요. 그렇게 그리시면. 그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림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잘 그리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그림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넘어갈게요. 그림이 안 내는 이유, 요소, 시즌4. 이거 안 그래도 준비해 와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림이 늘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 그리겠다. 무서워서. 틀릴까봐. 여기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 시험인데 문제집 안 풀 거예요? 틀릴까봐 무서워서? 10문제 있으면은 풀어보면은 한 7개 맞고 3개 틀릴 수도 있죠. 당연히 틀릴 수도 있죠.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 보고 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 한번 해설집도 한번 보고, 그러고 공부한 다음에 다음에 문제집 또 풀어보면 비슷한 유형 문제가 또 나오겠죠. 그러면 전에 공부했으니까 적어도 3개 중에 2개는 덜 틀리겠죠. 1-2개 정도는. 근데 여러분들은 틀릴까봐 안 푼대요. 그러고 점수가 안 오른다고 징징징징. 왜 점수가 안 오르죠, 번호님? 틀릴까봐 못하겠어요. 점수가 안 오를까봐 문제집 못 보겠어요. 그냥 공부하기 싫다고 해요. 이렇게 풀어드리니까 말이 되나요? 이해가 되나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걸 틀릴까봐 무서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틀렸을 때, 이제 어릴 때 입시미술 같은 거 배우셨던 분들이 틀렸을 때 너 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손만 대면 틀렸으니까. 근데 정답이 있는 분야면은 그래도 좀 나은데,
미술 같은 건 좀 애매모호하니까 입시 미술은 그래도 좀 정답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모호한 입장이니까 모호한 분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언제까지 그것도 원망만 할 거예요? 원망하면 달라지나요? 이제 바꿔야죠. 문제집 이제라도 풀어봐야죠. 이건 안 풀고 그냥 점수 오르길 바래요? 이렇게 10시간 앉아갖고 아니 틀릴까봐 못하겠어. 아니야 무서워 틀릴까봐. 아니야 내가 푸는 건 좀 틀린 것 같아 하고 이러고 10시간 버텼는데 다음날 시험을 봤더니 100점이 딱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학생이 진짜 많아요. 일단 해보고 뭐가 틀렸는지 알아야죠. 10문제 중에 몇 개가 틀렸는지 알아야 그 다음 공부를 하죠. 하다못해 몇 개가 틀렸는지는 알아야 뭘 틀렸는지 알아야 공부를 하죠. 해보지도 않고 뭘 공부를 해. 풀어보세요. 일단 풀어보시고 자꾸 기대 걸지 마세요. 본인에 대해서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한 9문제는 맞을 줄 알아. 10문제 중에. 그래도 제가 10년이나 학교를 다녔는데 당연히 9문제는 맞아야 될 것 같아요. 9문제는 맞추라고 했어요. 근데 풀려고 하니까 9문제 풀 자신이 없어요.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실패할 것 같고 잘 모르겠고 점수도 안 나올 것 같아. 안 할게요. 그치만 다음번에 시험할 때는 90점이 나와야 해요. 이게 무슨 논리예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제가 너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야. 지난주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한 번 더 했고요. 그림은요, 틀려보고 아까 문제집 얘기한 것처럼 틀린 거를 체크하면서 계속 수정하면서 늘어요. 완성하면서 느는 건 없어요. 완성은요, 머릿속에서 끄집어내는 작업이잖아요.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 그냥 주주주 그리면 돼요. 근데 머릿속에 있는 거 주주주 그렸더니 새로운 게 갑자기 머릿속에 들어와요? 말도 안 되지. 새로운 거 집어넣어야죠. 넣는 거랑 빼는 건 다른 작업이잖아요.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조합하기 헷갈려서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조합하는 연습을 해보는 건 좋아요. 근데 그건 이미 할 만큼 다 해봤을 텐데 새로운 거를 넣어봐야 되는데 새로운 걸 안 넣고 안에 있는 것만 어떻게든 넣어보려고 그래요. 소금하고 뭐 예를 들어서 소금하고 치즈만 가지고 소고기를 만든다고요? 말이 안 되죠. 스테이크를 만든다고? 말이 안 되죠. 소고기가 있어야죠. 소고기 넣어야죠. 머릿속에 소금하고 치즈밖에 없는데 스테이크를 어떻게 만들어요? 너무 답답해서 해본 얘기고요. 다음 뭐냐면 얼굴을 그려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목구비를 그려야 돼. 이게 얼굴형이에요. 이목구비를 그려야 돼.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도 진짜 많아요. 아직 뭐 해보지도 않았는데 선 하나 긋고 지워요. 아마추어 때는요, 완성됐을 때 이미지가 정확하게 진짜 구체적으로 눈에 훤히 보이는 것처럼 나타나진 않아요. 많이 안 그려봤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만 그어보고 뭔가 이미 틀린 걸 다 직감했다는 듯이 지우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전체적인 걸 틀린 걸 직감한 게 아니라 이렇게 긋고 싶은데 이렇게 그어진 거지. 자, 이렇게 긋고 싶은 선이 이렇게 그어진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42.19 마라톤 가야 되는데 3시간 36분 197초가 걸린 게 1.97초가 걸린 게 3시간 36분 1초 96초가 걸렸다고 한 석 달을 고민하는 거. 왜 나는 0.01초가 떨어졌지? 그러면서 아니 지금 할 게 얼마나 많은데 넓게 보고 그런 거면 말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걸 누가 아냐는 거예요. 이거 고치면 실력이 늘어요? 그것도 아니야. 일단 다 그려보고 틀렸네, 뭔가 조합이 안 맞네, 크게 보라는 거예요. 잘 그리시는 분들은 이미 너무 많이 그려봤기 때문에 이게 있어요. 그림 캔버스 보자마자 이게 보여요. 완성된 게 보이고 그냥 이거 따라 그리기 뿐이에요. 사실 잘 그릴수록 이게 뚜렷하게 보여서 속된 말로 삽질을 덜하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많이 그렸기 때문에 뻔히 내가 완성됐을 때 그림이 보이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서 그냥 그리는 거예요. 내가 원래 그리던 대로. 아까워서 수정도 못하는 게 아니라 수정을 해서 어떻게든 살려봐야죠. 이거 봐요. 생각 한 끗 차이라니까요. 그만큼 귀한 만큼 이거 어떻게든 더 잘 그리기 위해 수정하고 뜯어 고쳐보고 살려봐야죠.
아, 소중히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요? 그러면 누가 소중히 대해줘요, 내 그림을? 그거는요, 사실 말의 뉘앙스가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소중히 하지 말라가 아니라, 너무 애지중지하면서 막, 이거 망가지면 어떡하지, 망가질 거 두려워하지 말란 뜻일 거예요. 그런 분들 진짜 많아요. 망가진 거 무서워하는 분들. 완성 다 해놓고, 이거 고치면은 막 망가질까봐. 근데 그건 소중히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소중히 하는 게 아니고, 소중히 하지 않는 게 맞죠. 망가질까봐 애지중지하는 거는. 진짜 귀하면요, 뭐 예를 들어서 미운 오리 떡 하나 더 준다고. 진짜 귀한 사람한테는 더 매몰차게 대할 때가 있는 거예요. 더 잘 돼야 되니까. 항상 그릴 때 이거 그리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그려졌다고 해서 지우지 마세요. 일단 다 그려봐요. 그리고 내 그림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그 다음에 지워도 안 냈는데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거나 이거랑 뭐가 더 좋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쵸? 거기까지고요. 뭐 오늘은 길게는 안 할게요. 이게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제 하던 거 하려고. 좀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림이 안 되는 요소네요. 그림이 안 느는 요소 시즌 5. 아, 적어왔어요. 안 그래도. 자, 항상 그림이 안 되는 분들 특징이 뭐냐면 공부할 때 공부가 아니야. 일단 선생님 저는 공부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데 공부가 아니고 그냥 잘 그리려고 해요. 잘 그리려고. 이거 빨리 그려서 공개도 하고 싶고 막 좋아요도 하는 거 보고 싶고 공개 막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싶고 나도 막 뿌듯하고 싶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잘 그리려고 길을 써요. 막 길을 써서 어떻게든 잘 그리려고 그래요. 근데 방법을 모르잖아요. 방법은 모르지, 공부는 안 했지, 근데 잘 그리고는 쉽지. 그러니까 자꾸만 잘 그리려고만 하는데 문제는 내가 지금 뭘 공부하는지가 먼저예요. 뭘 공부하는지. 그래서 공부하는 걸 알고 공부를 해줘야 되는데 질감 공부를 할 거면 질감을 확실히 이해하고 뭐 이론도 보고 뭐 숙련도 되고 반복 숙달도 되고 뭐 이제 뭐 자료도 계속 찾아보고 그래야 되는데 질감 공부한다 그럼 질감 어떻게 잘 그리려고만 해. 잘 그려야 돼, 잘 그려야 돼, 잘 그려야 돼, 잘 그려야 돼. 왜 안 그려지지? 짜증나. 선생님 안 그릴래요. 손이 안 가. 예전처럼 안 그려져요. 슬럼프야. 당연하죠. 공부한 적이 없으니까. 근데 뭘 공부해야 되는지 알아보거나 생각하거나 그러진 않고 계속 그냥 오직 하나 잘 그려야 돼 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보내주신 분들의 과반수가 피드백 보내주신 분들 과반수가 그래요. 선생님 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너무 답답해요. 잘 그리고 싶어요. 그거 한 달 전에 클립해드렸는데 보셨나요? 아니요. 제 유튜브에 동영상 키 누르면 쭉 나오잖아요. 제목이 대놓고 앞에 있잖아요. 안 보고서 그냥 안 되는데 모르겠대. 그리고 다음은 뭐냐면 그냥 근성이 없어요. 그냥 근성이 없어요. 이거는 뭐 다른 얘기하고 똑같겠죠. 다른 분야를 가도 그냥 근성이 없어요. 말 그대로 잘 안 해요. 안 하고 문제는 이제 안 하고 말면 나는 안 했으니까 잘 안 나오는 거야 하면 되는데 기대치는 또 다들 높아요. 기대치는 다들 높아. 기대치가 높은데 안 나와요. 그러면은 좌절해요. 그러면은 이유를 여기서 찾아요. 요 부분에서 찾아요. 선생님 안 그려지니까 안 할래요. 아니에요. 여기가 아니지. 여러분들이 볼 땐 여기가 아니에요. 안 하니까 못 하는 거지 못 하니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많은 걸 놓치시더라고. 다음은 뭐냐면 공부하려고 뭔가 알아보잖아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찾아보든 뭐 이렇게 뭐 야매 팁 같은 걸 보든 뭐 보신단 말이에요. 보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알려준 것만 해요.
알려준 대로만. 자, 봅시다. 뭐 예를 들어서 자, 아까 단순화도 알려드렸죠. 아까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단순화 이렇게 한다 알려드렸죠. 그러면은 이 그림만 가지고 연습하세요. 혹은 뭐 예를 들어서 팔 근육을 좀 팔 근육 공부하는 법을 좀 알려드렸어. 팔 근육 뭐 이렇게 해서 팔 근육 잡고 뭐 이렇게 잡아서 뭐 손까지 연결하시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라고 알려드리면은 이것만 한 1000만 개 그려요. 이것만 1000만 개. 그리고 선생님 왜 그림을 안 넣으셔? 그러더라고요. 이걸 알려드렸으면 이거를 공부하는 방법이고 이거는 낚시를 하는 방법이고 이걸로 다른 미끼도 껴보고 뭐 다른 데서도 뭔가 응용한 거 찾아보고 여기도 던져보고 저기도 던져보고 걷어보고 해야 되는데 여기다 요 미끼 껴서 이렇게 던지면은 미꾸라지가 잡혀요 하면은 계속 거기서 미꾸라지만 100만 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는 강태공이 될 수 없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알려준 것만 해요. 응용이라는 게 일절 없어. 안 되시는 분들 보면. 그리고 다음은 뭐냐면 멘탈이 약해요. 요즘에 이게 뭐냐면 한때 저는 이걸 조금 좋지 않게 봤었는데 한때 이제 북한의 이제 수장이신 김 그분이 좀 인터넷에서 희화돼서 많이 올라온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작년, 재작년 해가지고 저는 그걸 별로 좋아하진 않았던 게 왜냐면 우리의 주적이잖아요. 사실 주적인데 너무 친근해지는 것 같아서 계속 사실 좋게만 보이지는 않았어요.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뭐냐면 멘탈이 망가졌다라는 거, 멘탈이 무너졌다 라는 것을 너무 여러분들이 친근하게 괜찮은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많이들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너무 희화돼서 많이 쓰다 보니까. 근데 멘탈이 너무 약해요. 남들이 똑같이 견디는 것도 못 견디세요. 잘. 이게 뭐 선천적일 수도 있어요.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부분도 있다고 해요. 요 고통을 즐기는 게 아니고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인내도 선천적으로 결정이 된다고 하고 유전자에서 나오는 굉장히 많은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그걸 이겨내려고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근데 그냥 안 되니까 안 해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희화할 게 아니라 조금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자주 이야기 드리죠. 취업 못하는 사람들의 구할은 재능이 없거나 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되는데 포기해요. 딱 봐도 하면 될 것 같은데 포기해요. 구할이. 최소 구할이에요. 최소. 그냥 안 하는 거. 못하는 게 아니고. 제가 얼마 전에도 그림의 동기라는 영상 올려드렸죠. 뭐 지금은 이제 삭제를 한번 하신 댓글도 있는데 읽고서 되게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저는 해봤자 어차피 안 되니까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을 해버리시더라고요. 그림을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서 취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진짜 극소수예요. 극소수. 정말 극소수예요. 그냥 열심히 안 하신 거예요. 근데 열심히 안 하셔서 멘탈이 약해서 열심히 안 한 거를 그냥 그림이 어려워서 안 된 거라고 해버리더라고요. 취업이 안 된 거를 취업이 원래 어려워서 라고 넘겨버리시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잘잘못을 따지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포기하거나 안 된 정확한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한 이유를. 그냥 안 됐으니까 나는 패배했어. 나는 못났어. 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안 됐는지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봐야 돼요. 분명 뭔가 있어. 여러분들을 포기하게 만든 뭔가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에 자극받아서 더 열심히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보통은 이제 멘탈이 약하신 분들은 다른 분야를 가도 똑같이 그러세요. 제가 자주 이야기 드린 게 뭐냐면 그림이 특출나게 어려운 분야는 아니에요. 사실. 왜 제가 자주 이야기 드리는 스포츠로 가봐요. 스포츠는 기본적으로 뭐 축구, 농구, 야구 이런 거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시작합니다. 기본 프로 데뷔까지 10년이에요. 코치님들한테 맨날 뭐 요즘에 아직도 많이 맞는다고 하죠. 맞으면서 진짜 막 다쳐가면서 10년을 해야 프로 데뷔해요. 여러분 고시 공부는 어때요?
고시 공부 국가시험 보려고 하는 분들 고시원 진짜 1, 2평짜리 창문도 없는데 들어가서 하루 온종일 공부하죠. 진짜 막 12시간씩 그 이상 공부한다고 해요. 여러분 12시간 그림 그려본 적 있어요? 한 번이라도? 한 번이라도? 없을걸. 없는 문제 대다수일 거예요. 근데 그걸 매일 한다고요, 이분들. 그런데도 그림 그리는 사람들보다 힘들단 말을 잘 안 해요. 웃기죠, 이게. 그런 것도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고시는 정말 힘들긴 합니다. 고시 공부하는 분을 한번 저도 뵀었는데 정말 힘들고, 또 문제는 방법만 찾으세요. 내가 안 내는 건 몰라서야. 그러니까 기가 막힌 방법을 찾아야 돼 하면서 막 인터넷 뒤지고 막 책 뒤지고 방법만 계속 찾으시고, 포토샵은 안 켜세요. 클립스튜디오 안 켜세요. 펜 안 잡으세요. 방법을 알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 쉽죠. 방법만 알면 공부하는 게 제일 쉬워요, 원래. 문제는 알고 나서 숙련도를 올려줘야 돼. 숙련도. 그림 공부라는 거는 지식이 아니라 운동 같은 거예요, 운동. 그래서 방법은 시작점이고 이걸로 땀을 흘려줘야 되는 건데, 땀은 안 흘리고 계속 방법만 찾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이걸 계속 헤매다가 찾는 게 뭐냐면, 예쁜 눈을 그리는 방법, 뭐 예쁜 뭐 별 반짝이는 그리는 방법, 뭐 피부질감을 그리는 방법, 막 주름을 5분 만에 3분 만에 그리는 방법, 이런 것들 이게 찾아가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 보면은 막 순식간에 될 것 같아. 순식간에 될 것 같은데 하고서 처음에는 뭔가 따라 하면은 똑같이 나오니까 당연히 따라 했으니까. 근데 뒤돌아서 보면은 이거 말고는 할 줄 아는 거 없고 이게 왜 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고, 본인도 그리면서도 내가 이걸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라는 의문점이 점점 커집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그림이 안 내는 굉장히 큰 요소들이에요. 자, 요번에 5편이니까 뒤에 1, 2, 3, 4번 다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